제가 제주 소금 대표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한 게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인 이 소금에 대해서 남은 인생 한번 열정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것은 소금에 대해서 퀘션을 던지고 있는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색깔을 입힐 수 있을까? 색채를 입힐까? 이거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제주도의 소금 산업에 대해서 방향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홍 센터장님이 용암해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수성도 그렇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하신 안전성, 청정성, 안전성,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축된 용암해수가 갖는 강점입니다. 그럼 용암해수가 현재 이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대부분이 넙치 육상 양식용 사육수로 이용을 되고 있습니다. 아마 99.5% 이상이 지금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법적으로는 염지하수입니다만 이 용암해수의 특성을 가진 지하해수가 대부분이 넙치 양식장으로 수온 조절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가 용암해수 센터 내에서 아까 동양 오리온에서 하는 제주 용암수,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도에서 하는 제주 한라수라는 음료회사가 일부, 극히 일부 음료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럼 왜 용암해수의 소금이라는 화두를 제가 던지느냐? 제가 용암해수 연구에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제발 소금 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지금 일본이 어쨌든 후쿠시마 방류를 했잖아요. 올해 말쯤 되면 아마 제주도도 이제 영향권에 들리는 시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용암해수라는 화두가 또 던져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오염수, 그 다음에 또 미세 플라스틱이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한국의 천일염이 서해안의 대표적인데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근자에 와가지고는 굉장한 위기이자 또 제주도 입장에서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암해수를 소금으로 만드는 거는 이 용암해수 센터에서 음료 사업을 해서 나오는 농축수, 전문적으로는 RO수라고 합니다만 염분 농도가 6%, 아까 3% 물을 한번 고농축 시키니까 6% 나오고 하는 버려지는 물이 돼요. 이 물이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은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은 암염, 천일염, 자염, 정제염으로 나옵니다. 암염 대표적으로 히말리아 핑크솔트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안반지대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천일염, 우리 서해안 대표적인 거죠. 바닷물을 염전으로 끓여들여서 에너지 비용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주변에 오염원이 유입된다든지 하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산업이 되고 있고, 자염입니다. 가마솥염이라고 하는데 끓여서 솥으로 만든 소금, 바다에서 나온 걸 가지고 끓여서 만든, 인공적으로 끓여서 만든 것을 자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테마는 사실은 이 자염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은 비교가 이제 한주 소금입니다. 짜고 짠 한주 소금. 인공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온 교환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금속하고 이제 분리해 가지고 하는 화학소금이라고 표현하고 한주 소금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소금의 기능은 알다시피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체외에 이제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럼 소금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현재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또 많아요. 이 나트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현대에서는 나트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나트륨이다 하는 게 이제 또 소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현상. 필수적인 요소이면서도 좋은 걸 먹고 싶고, 이런 이제 이중적인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이제 과잉 섭취하는 거죠, 나트륨을. 기본적으로는. 무려 한 8배 정도가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금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국내 소금 시장이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마켓 사이즈가. 그 중에 식용, 사람이 먹는 쪽이 한 3,300억 정도. 비식용은 뭐냐면 스노 제설제들 많이 쓰잖아요. 염화칼슘 같은. 그러니까 먹는 쪽으로는 한 3,300억 마켓을 갖고 있고,
또 해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52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국 내에서 프리미엄, 아까 천일염 빼고 이제 앞으로 브랜드 소금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프리미엄 소금으로 하는 시장이 한 736억 정도입니다. 국내 마켓 사이즈입니다. 그럼 세계 유명 소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영국, 말돈 소금, 페루, 미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 미국 있는데 한국은 없죠. 이게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3대 소금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 게랑드 소금. 이건 천일염인데 염전처럼 그 바닷물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채취를 합니다. 뻘밭에서 채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명 유기농 소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기농 소금이니까 이 소금 특징은 맛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품질 표준화가 힘듭니다. 오픈 에리아에서 계절 따라, 기후 따라 다 달라지는데 품질 표준화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영국 말돈 소금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 비슷합니다. 바닷물을 자연으로 제작해서 여기는 브랜드를 왕실에 납품하는 그 업적으로 가지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하와이 화산소금, 우리하고 비슷하죠? 하와이는 이제 화산섬이니까. 화산소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공소금입니다. 천일염을 코코넛 껍질을 태워가지고 입혔어요. 그래서 하와이 화산소금이라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국내 소금 같은 경우는, 자, 천일염이 외국의 국산의 프랑스산, 중국산의 천일염보다는 마그네슘이 높다 해가지고 막 선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주 용암해수는 아까 말씀드린 천일염보다 훨씬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소금 중에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니까 이 슬라이드를 중요했는데, 강원도 심층수 소금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심층수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심층수 소금이 나트륨이 29.6%, 저염의 나트륨을 아주 홍보를 많이 합니다. 30% 이하다. 보통은 한 38%이거든요. 100g당 한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고창 황토 구운 소금, 용융소금입니다. 천일염을 1000도 이상을 다시 열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소금이 용융소금입니다. 7곡의 명품 용융소금도 있고,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인삼과 주염입니다. 서해안 천일염을 가져다가 대나무에서 9번에서 11번 다시 구워서 소금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양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일염이 나트륨이 38% 차지하고 있고 마그네슘도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0g당 45,000원입니다. 굉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1kg에 45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각 제주도 용암해수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느냐. 오리온에서 이 음료 사업을 권장할수록 고염의 해수 방출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6%가 나오니까. 현재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 기업에서는 액상 소금을 만듭니다. 근데 액상 소금이 산업적으로는 활용성이 협소해요. 그래서 고체 소금이라는 얘기를 제가 끌어들이고 있고, 두나렐리아를 이용한 소금, 제주 미네랄 솔트.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판매를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제 할만한다면서 산업으로 이어지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6% 고염수가 그대로 해안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정. 이 부분은 빨리 한시더라도 이제 아까 생태계 문제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용암 센터에서는 이제 올해 말 이제 18%까지 농축시키는 액상 소금을 이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체 소금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금 산업 생태계를 넓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암해수 소금이 차별화가 될까 하면 저도 이렇게 눈여겨봤고, 그 제주대학에서 RIS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 2년간 이렇게 제주대학교 교수들하고 이렇게 쭉 해보면 아토피 완화, 골관절염, 탈모, 상처, 치유. 근데요, 나트륨을 제외한 미네랄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 칼슘, 그 다음 칼륨, 그 다음 규소입니다. 이 규소라는 건요, 제주도가 현맘이거든요. 아까 용암해수가 스쳐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몇천 년을 해서 나올 때 현맘층에 녹아있는 규소 성분을 해수가 용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소 성분은 타 지역에 보다 굉장히 높은 이제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독보적인 거예요. 이 규소의 현황을 보면
혈관, 치주염, 탈모, 다이어트, 숙취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미네랄에서 왜 이런 효과가 나오느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소 성분입니다. 제가 전에 대표 회사가 뭘 했느냐. 용암해수에서 미세조류를 배양을 해서 이제 바이오 소재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용암해수에서 미세조류라는 요렇게 생긴 놈을 식품 영역까지 올려놨어요. 안 먹던 거를 세계에서. 근데 요거에 제일 중요한 미네랄이 규소입니다. 규소가 95% 차지하고 있는 이 규소가 메인인 미네랄을 갖고 있는 이 미세 규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임상학적인 논문을 많이 했어요. 지혈 효능이 좋다, 항비만, 비만을 억제하고, 간암, 간 기능 향상, 치석에도 좋더라, 면역에도 좋더라. 이것들은 저희들이 동물 실험까지 마쳐서 전부 SCI 논문에 실린 겁니다. 용암해수 소금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데 과연 마케팅 포인트가 뭘까? 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안전성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 소금의 하나의 프리미엄 소금에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까 나트륨이 이제 24% 정도의 제일 낮은 나트륨을 함유한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을 거예요. 이런 브랜드 소금이 하나 탄생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규소라는 거. 일본에서 오키나와에 대표적으로 많이 관광 상품을 팔고 있는 일본 누치마스 소금이 나트륨이 29%죠. 아까 한국 심층수 MQ 소금이라는 거 브랜드 소금입니다. 동해안에 29%입니다. 천일염 33% 정도. 그럼 여기는 24%죠. 마그네슘 배 이상이죠. 규소 뭐 몇십 배, 몇백 배입니다. 이 포인트는 자, 현재 얘기하는 나트륨은 낮고 몸에 좋은 마그네슘, 규소 함량이 높은 거는 현대인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암해수 소금도 분석을 해봤고 저희들이 프리미엄 소금을 분석한 이 데이터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암해수가 가장 내세우는 표준화가 쉽다. 연중 똑같은 물이니까 표준화가 된 용암해수를 이런 이제 용암해수 소금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하는 B2B 업체를 저희들이 협력사로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생각하는 프리미엄 소금 아까 멜로시라의 소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영역에서 B2B, B2C에 대한 줄거리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벤치마킹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갔던 첫 번째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유키시오라는 걸 봤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소금 사업을 할 줄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용암해수를 이용한 아까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암해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금. 그래, 오키나와에 있었지. 오키나와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오키나와가 관광상품으로 만든 대표적인 나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기준에 저희들이 한 1,300만 명 다녀갔으면 오키나와가 850만 다녀갔어요. 우리가 좀 많이 다녀가고 있어요. 인구는 저희들보다 한 배로 많습니다. 한 140만 정도 살고 있고. 면적도 조금 더 커요, 오키나와가. 저희들하고 유사한 관광지고 구조적인 게 비슷해요. 일본 오키나와의 소금 공장 산업 규모는 오키나와의 소금 공장이 각 섬에도 다 있는데 한 3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금 산업 규모는 40억에서 한 50억엔 정도 조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정도 마켓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소금 판매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구에. 나머지는 뭡니까?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쿠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산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소금 직접 산업만 한 5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누치마스 소금이 100g에 우리 한국 돈으로 16,000원. 아오이우미 시오 소금은 500g에 14만 원. 뭐 이렇습니다. 근데 100g에 10,000원이 호가하더라도 산다는 얘기예요. 왜? 소금은 100g을 하더라도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100g의 작은 양을 사더라도 10,000원을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브랜드 소금도 그렇고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양한 소금 관광, 오키나와는 뭐 다양합니다.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어요. 국제공항에 가보면 전문 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주 공항에 언젠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겠죠. 아, 용암해수 소금?
그렇게 홍보 힘든 게 용암해수인데 만약에 공항에 이 소금들이 깔리기 시작하면 금방 용암해수 센터는 아마 전국 핫플레이스가 될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아까 누치마스 소금에 대한 그 성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관광지에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는 곳이에요. 일본 오키나와 소금, 누치마스 소금이라는 게 브랜드가 되고 제일 또 관광 상품으로 핫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식품 산업하고 이 소금 산업은 제주도에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품질 소금. 예, 나트륨은 낮고 미네랄 기소는 풍부한 소금을 만들어서 주변, 일본 등 해외 상품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감귤, 레몬 등 도내 1차 농산물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지역에 상생하는 소득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 B2B 업체, 아까 관련 업체들을 초기에는 주변에 한 100개 정도는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조 원물을 활용한 도내 기업과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 소금 산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매칭을 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 소금 시장은 급성장 중입니다. 오키나와 소금 보시면 뭐 다양하게 브랜드가 되어 있고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차탄의 자연바다 소금 주식회사가 지금 용암해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바닷물을 담지하수로 만드는 공장이에요. 조그만한. 여기서는 생산량이 연간 한 20톤 정도 소금을 만들고 있고 판매량은 연간 한 8천만 행 정도 만드는 용암해수처럼 담수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이 고농축수를 소금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꿈꾸는 거는 좀 제주도의 독보적인 관광 상품으로 소금이 신산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키나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확신이 서도록 하는 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경청해 고맙습니다.